네, 컨트롤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과 유망주 전략입니다.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좀 전에 뭐 대만이 실탄 가지고 훈련 또 시작했다고 그러고, 네.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나 기타 그거보다 좀 더 격한 분쟁이 시작이 되면 네.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지금 지정학적 우려가 상존하는 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중국이 그만큼 이제 미국이랑 정말 악화돼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도발이나 이런 걸 보이긴 힘들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되게 많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7월 주식시장이 반등이 좀 크게 있었고 8월도 이어서 코스피는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반등의 계기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호재와 연준의 정책 전환 가능성이 크게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시장의 기대를 좀 실망시킨다면은 그 반등폭을 좀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말 7월에 미국 신규 고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신규 고용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침체 우려는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몰라도 연준 정책 변화 기대는 어렵게 된 상황인데요. 하락 국면에서 기술적 반등의 한계가 10%에서 한 20% 정도로 봤을 때는 반등의 강도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연준 정책 기대가 약해졌다고 해서 급락세로 반전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약간 예, 좀 미지근한 예, 그런 지금 시황입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52만 8천 명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컨센서스는 25만 명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9월 달에 75bp 올린다고 막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용이 조금 약간 하락하면서 그다음에 물가도 조금 좀 더 세게 하락해서 이렇게 골디락스적인 이런 상황이 좀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 기대하기 어렵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은 지금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고용 지표가 나왔다고 잘 나왔다고 해서 침체 우려가 불식되었다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7월 고용 지표가 나오자마자 말씀하셨던 대로 9월 F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전날에 34%였거든요. 근데 그 나온 다음 날에 66.5%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를 보면은 미국 가솔린 가격이 6월 중순 갤론당 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걸 정점으로 4월 수준인 지금 현재는 4.1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내에 투입 물가 지수가 있는데 그 투입 물가 지수도 최근 2개월째 급락하는 중입니다. 정점을 지났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지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올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연준이 안심할 만큼 내려오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공산품 물가 상승률은 이제 피크를 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 임대료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합니다. 이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인건비를 의미를 하는데 이 인건비의 상승이 좀 아직 여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둔화되더라도 내년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내년 금리 인하가 기대하기가 어렵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방송국으로 나오면서 우리 안지선 연구원이 나오신다고 그래서요. 네. 아, 내가 이거 꼭 하나 물어봐야겠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퀀트 애널리스트면은 뭐 숫자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잠잘 때까지 숫자만 다루시고 이제 주무시는 네. 그런 뭐 분석가신데 네. 지금
7월 달 데이터,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기름값 내려가고 곡물가 내려가고 기타 네.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뭐 안 내려간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럼 그런 데이터를 다 갖다가 분석을 해보시면 내일 나올 CPI를 대충 가늠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런 거 안 네네네. 해보십니까? 아, 그게 컨센서스 수준이랑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네. 컨센서스가 그런 데이터적인, 퀀트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음. 거의 모든 이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네.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네네. 거의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와 다르게 이제 서프라이즈, 그게 기대치니까요. 네네. 그 기대치에 다르게 서프라이즈가 나거나 쇼크가 나왔을 때 이제 시장이 반응할 수 있고, 그 물가 지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게 기름값하고 네. 그다음에 음식료. 그게 이제 CPI에 들어가고 그거 두 개가 뺀 게 핵심 CPI에 들어가고. 네, 그 예. 원자재 가격을 빼고 렌트 수요가, 렌트. 네, 렌트비가 가장 큰 주거비. 네, 주거비 안 떨어졌습니까? 네, 그게 아직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CPI가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짝 짧은 랠리를 즐기고 있는데 네.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짧은 랠리의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술적인 반등은 짧을 수는 있지만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 사이에서 익절,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것도 이제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심리가 억눌려 있었는지와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지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베스트 인텔리전스라는 기관에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낙관 심리와 비관 심리의 비율을 집계를 하는데요. 이 지표가 이번 6월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치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비관론이 팽배해진 이 분위기에서 좀 약간의 호재로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신용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거래소 신용잔고 비율이 5에서 6년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반등 폭이 좀 되게 작은 이유가 신용잔고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비율이 평균 수준에 접근 중입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같은 악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지금은 아주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좀 많이 봐야 된다. 아,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 외국인 수급은 근데 사실은 그 대형주나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인데 그 스몰 캡,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은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 안에서 좀 종목 시총이 작은 종목들에 한해서 좀 외국인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외국인 수급이 사실 연초 이후에 3달 연속 순매수로 돌아선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8월간 개인이 4천억 원 순매도를 했고, 이제 일주일간 순매도 기관은 1조 원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5조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6월에 이어서 7, 8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3달 연속 사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지금 8월간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한 업종이 화학, 조선, 자동차,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반도체, IT 가전 업종인데요. 이 중에서 조선은 수주가 있었잖아요. 큰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 이슈로 자금이 크게 유입되는 상황이었고 가격도 많이 오른 편입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로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된다는 것은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IT 가전 업종은 또 작년부터 16개월간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계속 있었던 업종입니다. 그래서 6월 들어서 시총 대비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온 업종이고요.
건강관리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업종이었는데 시총 대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6월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업종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 업종은 헬스케어, 그러니까 뭐 바이오, 제약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10에서 20%가 좀 맥스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듣기에는 지금 다 팔면 되겠다. 조금 수익 난 것들 이렇게도 그렇죠. 들리는데 그래도 기술적 반등에 무슨 우리의 목표치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거의 한 7%가량은 올라왔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약세장 랠리 기술적 반등의 한계는 거의 대부분 10%에서 20% 내로 끝나게 됩니다. 네. 현재 랠리를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되 이번 랠리가 약세장 랠리라는 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점차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시 하락 국면이 닷컴 버블과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당시 S&P 500의 반등의 최대치는 10%에서 11%였고요. 현재 S&P 500은 저점 대비 14%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7월 초 이후 7% 정도 상승한 수준이고요. 반등 폭에 있어서 2배 정도 차이가 있고요. 반등을 주도한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인 만큼 연준의 정책 부담이 높아지거나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린다면 반등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신용 비중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확 폭락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뭐 거의 가능성이 작고 내일 CPI가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조금 작게 나와서 조금 시장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뭐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 전에도 그렇고 잘 가고 있어요. 예. 그 섹터도 여전히 같은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의견이십니까? 조금 올라가면 팔자 뭐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 침체로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약세장 랠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주의 주가 하락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되 향후 긴축과 침체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업종, 그걸 위주로 보는 것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고점 이후 하락폭 대비 주가 복원율 측면에서는 조선이나 상사자본재, 원자재 관련 업종이 좀 많이 복원이 됐고요. 자동차나 화학 업종에서 그리고 화학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좀 주가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랠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침체나 긴축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뭐 태양광,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에너지 지금도 좀 전에 나왔는데 다 이제 태양광 좋아 보이는데 태양광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진 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